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전자기 유도할 거예요. 전자기 유도.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전자기력이었어. 전자기력.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거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끼리 이제 상호작용하는 걸 우리는 전자기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력 설명하면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보이니 도선 두 개가 같은 방향일 때하고 다른 방향일 때 얘가 밀어내느냐 땡기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는 복습을 잠깐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오른나사 법칙이라 그랬지. 이쪽이 전류가 직선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평면에 대해서 이제 자기장이 생길 때 이렇게 해서 이쪽 면은 들어가는 거고 저쪽 면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들어갈 때를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표시했어? 이렇게 꽁무니가 보인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촉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거. 방향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그냥 선생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거 플러스 나오는 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되더라? 이 어떤 한 점에서의 자기장은 떨어진 거리하고 흐르는 전류하고 이렇게 비례하더라. 물리학 원에서는 딱 요 정도만 알면 돼요. K값, K'값 이런 거 몰라도 된다 그랬어. 이게 물리 2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온다. 단 직선하고 그 다음에 원형 도선하고 K값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비례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절대적인 값은 좀 다르다. K값이 다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류가 흘렀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꼭 생기더라. 그 방향성은 오른나사 법칙에 의거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을 때는 자기장은 이렇게 직선 관계로 생기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장 우리 B라고 표현했지. 전류는 커런트 I라고 표현했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됐지? 이런 내용들을 저번 시간 했었어요. 그래서 직선 도선, 원형 도선, 그다음에 직선 원형하고 직선 도선하고 원형 도선이 함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까지? 솔레노이드, 원형 코일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식 공식들은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F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B, I, L,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게 된다. 이 얘기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자기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 영역에서 쏟아지는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도선의 길이야. 자기장을 받는 도선의 길이고 이 세타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장하고 도선의 흐르는 전류하고 이루는 각도야. 그래서 요걸 살짝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릴까?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 같으니? 얘를 일로 연결해야 되니? 이렇게 연결해야 되니? 얘는 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 그래야지 자석이 되나? 요렇게 되니? 이렇게? 좀 비슷해지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말급 자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된다? N극이 있고요. 여기 S극이 있다 해봅시다. 굉장히 큰 말급 자석이야. 여기에 이제 도선을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이 도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선생님이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닫았어. 그러면 전류가 지금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게 전류의 방향이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구간의 길이 여기 길이를 우리는 L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 도선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도선의 길이 거기를 L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가 둘이 직각이면 90도가 되는 거야. 그럼 사인 90도면은 우리 최대값인 1이지. 저게 이제 각도가 좀 60도일 수도 있고 30도일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럴 때 사인 세타 값이 들어가는 것이고,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각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응용하면 60도 뭐 이런 거 나와. 어차피 60도도 특수각이잖아요.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30도면 뭐 2분의 1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90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얘가 받는 힘, 자 여기에 있는 자석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쏟아지는 이 자기장을 B라고 하고, 뭐 B가 3테슬라다 뭐 이런 식으로 준다 그러면, 길이는 뭐 예를 들어서 10cm면 0.1m다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물리학 2에 나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좀 하는 거야. 우리는 방향만 좀 알면 되는 거죠. 방향은 어떻게 하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힘 자기 전류잖아요. 힘 자기 전류.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오른손은 여러분들 그대로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힘 자기 전류니까 오른손으로 올리면 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자기장이 되는 거고,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되는 거고, 손바닥 위가 힘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선생님은 왼손이 편하니까 왼손을 한번 해볼게. 자, 편한가 보자. 자, 여기 보면 N극에서 S극으로 지금 내려가죠. 내려가지. 이게 내려가는 게 자기장이야. 그 다음에 전류는 어디로 가고 있니? 아,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지. 내려가고 들어가니까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어디 갔니? 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조건이 되면 도선이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이제 저런 걸 이용하는 게 이제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지? 전동기죠. 모터가 사실은 이 힘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설명하면서 전자기력까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설명하면, 자기장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원자자석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쓴 적이 있지. 그러니까 원자 자체가 원래 자기장을 갖게 돼 있어. 근데 그 근원이 되는 게 누구야?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의 공전하고 스핀, 자전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공전하게 되면 전자가 움직이는 공전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야.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니네 알겠지만 어떤 물질이 원자 상태로 있으면 중구난방으로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전에 의한 자기장은 서로 상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공전하면서 얘가 빙글빙글 혼자 자전한다. 이걸 스핀이라 그래. 이 스핀 때문에 자기장이 또 생겨. 이거 전자가 도는 방향, 자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긴 자기장은 그 물질의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질의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건 공전보다는 스핀, 자전이 영향을 많이 준다. 우리 예전에 화학 시간에 배웠던 스핀 양자수 기억나지?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게 자성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였어.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특징, 니네 자석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로 할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 그랬지. 그래갖고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 철가루를 뿌려놨더니 얘네들이 쫙 펼쳐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돼? 작은 나침반을 놔봤어. 그랬더니 나침반에 N극이 이렇게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더라. 그래갖고 걔네 선을 좀 연결해봤어. 우린 그걸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자기력선이 촘촘하면 뭐라 그랬지? 자기장이 세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석 양 끝단이 세더라.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석에다가 못 같은 거 이렇게 붙여보면, 그 다음 핀 같은 거 이렇게 달아보면 끝에 달랑달랑 달려있죠? 굉장히 조금 닿고 있는데도 달랑달랑 달려있잖아. 거기가 센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의 밀도가 세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장이 세면 당연히 자기력이 센 거니까. 이게 이제 자기장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그런 자기장의 성격을 나타내는 애들 중에 자성이라는 게 나온다. 자성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전자기 유도를 설명할게요. 자성을 우리는 마그네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종류가 있어. 이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강자성체라는 게 나와. 영어로 얘를 뭐라 그러냐면 페로마그네티즘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페로마그네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페로마그네틱. 그래서 강자성체. 얘 우리 이제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자기 구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물질들은 이 자기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기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자기 구역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N극, S극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화살표 방향을 N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N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쪽이 N 방향이라고 해봅시다.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구역이라고 나눠져 있는 애들이 니네가 봐도 지금 일방향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야. 방향성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자성체들은 외부에서 더 센 자석으로 탁 붙여놓잖아. 그럼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쫙 일렬로 쓰는 거야. 아주 열혈팬이죠. 외부에서 자석을 딱 주면 따다다다다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석을 제거해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 그래서 우리 못이나 이런 쇠로 만든 것들 자석에다 오래 붙여놓으면 걔가 자화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걔 자석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갖고 일정 부분 붙어 있어.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 구역들이 딱 형성된 상태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유지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강자성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철,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금속들이 주로 이제 강자성체다. 강자성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철 같은 경우는 뭐 자철석, 적철석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 이런 애들이 우리 이제 나침반 이렇게 하면 니네 N극이 북극을 향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구의 북극 쪽이 S극인 거 아니? 그죠? 나침반에 N극이 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 물론 지구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캐나다 허드슨만 쪽이거든요. 그 캐나다 허드슨만 쪽에 거기에 적철석 그다음에 자철석이 굉장히 많대. 거기에 이제 이런 강자성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쪽을 향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자성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우리 파라마그네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도 자기 구역을 보면 자기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강자성체에 비해서 자기 구역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막 방향성이 다 틀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센 자석을 갖다 대면 얘네들이 일정 부분 자기장을 접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일정 부분 한쪽 방향으로 되긴 하는데 이걸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걸 우리는 상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자성체는 완벽하게 한쪽으로 확 쏠리는데 상자성체는 평소보다는 자기장을 걸어주면 조금 방향성이 생겨. 그래서 자성을 좀 띄어요. 그런데 제거하면 어떻게 돼? 원래 상태로 돌아와 버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상자성체라고 한다. 상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종이하고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있네요. 알루미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저기 숙명여고 앞에서 학원을 할 때가 있었어. 거기 이제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이제 저기인데 최초에 우리 타워팰리스 그러면 되게 막 부잣집 동네였지.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한물 갔죠 거기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그때 오지원 선생님하고도 같이 계셨었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학원을 하는데 타워팰리스 그 단지 내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를 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도 미쳤지. 선생님은 순간순간 아이디어 막 이런 거가 생각나면 그냥 바로 실행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선생님 집에 있는데 그 중국집에서 저기를 붙이는 거예요. 자석 있지. 자석으로 광고하는 거. 우리 피자 광고 뭐 그런 거 햄버거 광고 할 때 자석으로 붙여주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 쿠폰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그거 모아가지고 하는 거.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고. 저걸로 광고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든 거야.
그래갖고 자석으로 제일 큰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만드는 회사에서 광고 회사에서 딱 이걸 A5니 B4 용지 반 접힌 요 크기가 맥시멈 사이즈라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시꺼먼 자석이 붙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광고 문구도 생각나. 카피 문구도. 엄마 저 학교에서 연대 붙었어요. 뭐 이런 문구를 해가지고 그때는 선생님이 보거스 통합과학이었거든. 보거스 통합과학 전화번호 쓰고 선생님 얼굴 사진 넣어갖고 딱 해서 이제 손도 커요. 5,000개를 만들었어. 목표는 뭐였냐면 그 타워팰리스 문에다 붙이는 게 이제 목표였어.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거기는 보안이 철저하거든. 그래서 개인별로 그 입주민들은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잡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 들어오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 문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놓치면 엘리베이터도 찍고 타야 되기 때문에 갇혀버려. 못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를 진입을 못 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학원에 다 거기 학생들이니까 이제 애들을 수업할 때 카드를 다 회수했어. 그래갖고 알바생을 써갖고 그 5,000개를 주고 전부 도를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딱 했는데 뭐 2분 3분도 안 돼갖고 전화가 온 거야. 원장님 그래도 왜 그랬더니 안 붙어요. 대박.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야. 우리 아파트 철문은 다 붙거든 이게. 근데 그 타워팰리스는 문이 코팅도 두껍게 하고 알루미늄 문인 거야. 더군다나 이게 분명히 조그만 건 붙을 수 있어. 왜? 자체 무게가. 근데 이걸 제일 큰 걸로 큰 사이즈로 했잖아. 그게 이거 물에다 붙이니까 어떻게 줄줄 흘러내려 버려. 안 붙어. 그거 어떻게 하냐. 다시 저기 하면 신고 들어오거든.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딱딱 붙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5,000개를 하나도 몇 개 못 붙이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걔는 분명히 알루미늄이니까 붙였으면 그 자석이 고무 자석이 붙었을 때 그 부분은 자화가 되겠지. 근데 그 힘이 되게 약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중력을 못 이기니까 그냥 후룩, 자기력이 중력을 못 이기니까 그냥 후룩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 길 건너에 저기 주공 아파트 많거든요. 여기 계단이 복도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선생님 5,000개가 타다다다다다 어떻게 돈은 썼으니까 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광고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왜 그러면 선생님 수강료가 되게 비쌌거든. 이제 부자 동네에서 하니까. 근데 길 건너에 사실은 그 중공 아파트는 그런 돈을 내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광고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뿌리기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붙였던 기억이 나. 철문에는 잘 붙더라고 이게. 근데 알루미늄에는 안 붙어요. 그러나 그걸 붙여놨을 때 이렇게 닿았을 때 그 알루미늄 그 다음 부분은 분명히 자기화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힘이 되게 약하더라는 거야.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자성체가 있죠. 우린 얘를 갖다가 다이아마그네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마그네티즘 이렇게도 얘기하고 파라마그네티즘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뭐 형용사형으로 쓰는 거니까 파라마그네틱, 다이아마그네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자기 구역이 자기장에 이제 오른쪽이 자기 구역이 있다면 얘는 정반대로 쓰는 거야. 평소에는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가 자기장을 딱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 자기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서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반발하는 거야.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역시 제거하면 얘네 둘의 공통점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잖아요.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원래대로 복귀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거에 비해서 얘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차이가 있다.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물, 뭐 구리, 유리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리자로 끝나는 애들이네. 물, 유리, 구리. 개나리, 울타리, 소쿠리 뭐 그런 거 있잖아. 리자로 끝나는 말은 뭐 그런 거 있죠. 구리, 유리, 물. 이 생체가 주로 우리 몸이 한 60%, 67% 정도 물로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체도 외부 자기장에 오면 어떻게 된다? 반자성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야? 니네 고1 때 배워요? 초전도체? 초전도체 어떻게 하니? 그래서 사람 가지고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개구리 갖고 실험을 해. 개구리를 초전도체 위에다 올려놓으면 개구리가 붕 떠요. 생체이기 때문에. 그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은 뭐다? 반자성이다. 그래서 자기장이 생겼을 때 외부 자기장에 반대로 쓰기 때문에 붕 뜨는 거야. 대표적인 게 초전도체 그 자기 부상열차 만드는 그 원리 있죠? 그거 우린 뭐라 그러죠? 마이스너 효과. 들어본 적 있니? 마이너스 아니다. 마이스너야.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자기 부상열차 같은 거 만드는 거. 이제 그런 애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반자성이라고 그런다. 요 정도만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뭐냐면 모르는 물체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외부 자기장을 준 다음에 다른 실험을 했을 때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얘가 강자성체냐 상자성체냐 반자성체냐를 결정지어갖고 묻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한다.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 얘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유도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유도기전력을 우린 E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단위가 이제 볼트야. 그러니까 유도기전력, 우리가 물리에서 이 볼트라는 단위를 쓰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전압 전류할 때 전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오늘 배우는 기전력,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생명 시간에도 배우는 전이차. 이게 사실은 전부 다 단위가 볼트예요. 그리고 이 볼트는 사실은 물리에서는 에너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에너지 개념이냐면 전압에서 볼트는 잘 모르겠지만 기전력 이것도 이제 볼트로 쓴다고 했지만 전이차에서 우리 보면 전이차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야.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너네 생명 시간에 신경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기 신호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게 자극을 전달받는 거야. 뉴런 같은 데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 에너지 개념이거든. 니네 위치 에너지 에너지잖아.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줄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니네 볼트하고 줄은 같은 에너지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전력도 똑같은 거야. 기전력은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힘을 우리는 기전력이라 그래. 근데 밑에 뒤에 력이 붙으니까 마치 힘인 것 같은데 힘이 아니고 에너지 개념이다. 단위가 볼트다. 그래서 전압, 기전력, 전이차 전부 다 같은 디멘전을 쓰는 거야. 같은 단위를 쓰는 거야. 이렇게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건 거의 상식이야. 상식이야. 단 이거는 이제 전기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우리 자기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 생명 파트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전이차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저기 화학 파트 가면 저기 그거 나와. 뭐라 그러지? 화학 전지. 무슨 다니엘 전지, 볼타 전지 막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전이차 개념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용어가 좀 틀리다. 그런데 전부 다 어떤 개념이야? 전압 개념이야. 그래서 볼트는 뭐라고? 에너지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유는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 차이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건 뭐냐면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값인데 이 말은 이 유도기전력이란 말은 물리 2에서 나오는 용어야. 그래서 우리 물리학 1에서 다뤄지는 부분을 슬금슬금 가면서 물리학 2까지 선생님이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앞부분에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거는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는 최종적으로 전자기력까지 설명했지만 전류에 그러니까 뭐야? 전원이 있는 거야.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는 전원이 있었던 거야. 그래야지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거기에 이렇게 하고 자기장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게 직선 도선이냐 원형 도선이냐 원형 코일이냐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뭐냐면 이 유도 기전력은 전원이 없어요. 전원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는 뭐만 있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 있어.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그랬더니 옆에 전류계가 움직이더라는 거야. 전원이 아무것도 없어. 건전지가 없는데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더니 이게 전류가 발생하더라는 거지. 9시 뉴스데스크에 나왔어요. 이상한 어린이집이 있대. 이상한 어린이집이래. 뉴스데스크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뭐부터 나오냐면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어. 근데 한 달 전기요금이 30원이야. 이렇게 큰 유치원에 한 달 전기요금이 30원이야. 이거 어딘가에 뭐 저기 갖고 저기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큰 건물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원장 선생님이 나오는 거 웃으면서 저희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와요. 근데 보니까 뭐 시설이 되게 좋아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야. 근데 그 유치원을 만들 당시에 바닥에다가 앞전소자를 깔은 거야. 이거 신소재거든. 앞전소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르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걸 매트처럼 깔아놓은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에너제틱하냐. 그냥 등원하면은 그냥 뛰어노는 거야. 그냥. 얘네들이 뛰어놀면 놀수록 이 눌려가지고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거를 축전지에다 저장했다가 그 유치원은 그걸로 밥하고 뭐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원밖에 안 나와. 물론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 근데 조금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이제 전기를 발생시켜서 애들의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뭐 니네 과학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있잖아요. 요새 그 친환경 뭐 해가지고 집에 발전기 만들어갖고 밥 하려면 막 자전거 타고 막 그러면 일석이조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전기로 밥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운동 안 하고 밥을 안 먹겠다 차라리. 그죠? 그런가? 그게 맞는 건가? 어쨌든 살도 빼고 그 전기로 밥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전원이 없는 데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게 자기장의 변화가 전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가 전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유도 기전력이야. 전기를 끌어내는 거야. 없는 전기를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유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induced. 기전력은 전압의 개념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우리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이제 처음부터 좀 출발을 해볼게요. 렌츠의 법칙. 이거는 니네 전자기 유도에서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야.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반대되는 방향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지. 이걸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그걸 상쇄시키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이걸 평형의 원리라 그래.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성우까지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놀래겠지. 나 지금 머릿속에 복잡할 거야 지금. 뺨 한 대 맞으면 내가 숙제를 안 해왔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일단 자기 반성부터 모드로 들어갈 거야 아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거든. 뭐지 도대체 얼굴이 이제 빨개지고 막 이제 화는 나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 근데 또 이유 없이 또 이 왼쪽 뺨을 때리려고 그래.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체격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손을 탁 잡더니 왜 이러세요?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겠지. 그죠? 대 이렇게 되겠지? 대. 왜 세상은 그래요. 당하고 살지는 않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혹시라도 니네들이 생활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뭐 말을 잘못한다거나 뭐
직접 뭐 물리적인 폭력은 그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 폭력도 폭력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한 말이 남한테 되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야 돼.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유 없이 가서 때렸는데 얘도 조금 있으면 그거에 갚아줄 거야. 나를 때릴 거야. 그래야지 평형, 그죠? 균등하잖아요. 그게 평형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석 센 걸 들고 코일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들이밀어요. 그럼 자기장이 확 들어가잖아. 그럼 그 코일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거 못 들어오게 밀어낸다고.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야. 그러면 그 밀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자기장 때문에 자, 우리 배웠잖아. 자기장하고 전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또 전류가 생긴다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유도전류야. 그러니까 건전지가 없음에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러죠? 발전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를 생산해낸다. 발전. 아까 그 꼬맹이들이 뛰는 거랑 아니면 자전거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전기를 생산해내는 과정. 그게 유도전류다. 그게 광범위하게 들어가면 전자기유도야. 그 유도기전력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 식으로 얘기할 거고 렌츠의 법칙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그림 본 적 있을걸? 이 전자기유도 나오면 유도전류 나오면 항상 나오는 그림이잖아. 이렇게 생긴 실험장치 알죠?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돌아가니? 코일이 여기에 들어가잖아.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이 G라고 하는 건 검유계라 그래. 그냥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 바늘만 있어. 전류가 통하면 바늘이 까딱까딱 할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둥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자석을 밀어 넣는 거야. 여기 이제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 우리 배웠잖아.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쏟아졌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저 자석을 갖다가 안으로 이렇게 들이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지금 현재 얘 조건은 좀 자세히 설명할게. 얘 조건은 그 구멍의 면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석을 밀어넣는 행위는 어떤 결과를 주냐면 자기력선이 촘촘해지는 거야. 이게 나가면서 퍼지잖아. 그럼 거리가 알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넓어. 자기력선의 밀도가. 근데 밀어넣으면 촘촘한 데가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원 안의 면적 같은 면적인데 거기에 쏟아지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달라지는 거지. 이걸 우리는 나중에 자기력 선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달라져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코일에 외부 자기장이 들어와 가지고 전에보다 자기장의 밀도가 달라졌어. 우린 그걸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저거 어떻게든 상쇄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있어. 나도 N극 있어. 그러면서 같이 밀어넣는 거예요. 성우가 선생님 주먹 쥐고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로 인해 가지고 이 코일이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시켜 버리는 거야. 오른나사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나사 해갖고 돌려.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지. 밀어넣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코일이 반대로 생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잡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밀도가 촘촘했던 자기력선이 빠지는 거잖아. 그럼 또 그걸 어떻게 돼요? 이거 밀당 법칙이라고 내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나중에 성우야 여자친구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아직 여자친구 아니지 대시를 할 때 좋다고 그냥 무조건 들이밀면 안 돼. 네 얼굴도 좀 거울을 봐야지. 그죠? 그래서 적당히 밀당을 해야 돼. 관심을 막 보이다가도 갑자기 탁 끊어봐. 그러면
저 새끼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관심을 막 보이다가 관심 막 보이면 막 이렇게 이쁜 건 알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피해요. 좀 뻗팅기기도 해. 그런데 그러다가 탁 끊어봐.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야. 근데 진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거울을 봐야 되지. 그런데 무턱대고 많이 해버리면 요새는 그 법이 있잖아. 스토킹 방지법. 옛날에 선생님 시절에는 뭐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갖고 막 별의별 방법을 써서 막 계속 도끼가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10번 찍었죠. 그래서 결혼한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뭐 여자를 공략할 땐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그거 범죄예요. 상대방이 한 2번 정도 했는데 노, 3번이 기회거든. 2번, 3번 했는데 노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야. 요새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옛날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들이밀면 거부한다. 그럴 때는 살짝 좀 텀을 두는 필요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텀을 주면 쟤 왜 나한테 관심 없나? 관심이 떨어졌나? 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자석을 들이밀 때는 밀어내요. 그런데 갑자기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뭐야 이거? 그러면서 붙들어. 되게 재밌어요. 붙들어요. 끌어당긴다.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기면 얘가 N극이 멀어지면 여기가 S극이 생겨버려. N극이 들어올 땐 N극이 생겼는데 N극이 멀어지면 S극이 생겨서 당긴다고. 그럼 여기가 N극이 생길 거 아니니? 그럼 거꾸로 된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는 일로 흘렀다가 뺄 때는 반대로 흐르는 거야. 그러면 이 검육에서는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에 0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을 때 만약에 플러스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휘었다. 그러면 뺄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이런 전류를 우리는 뭐라 그래? Alternating current라고 얘기를 하는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류가 교류 전류죠. 테슬라하고 에디슨이 서로 격돌을 했잖아. 그래서 전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누가 이겼어? 테슬라가 이긴 거야. 그래서 교류를 쓰게 된 거예요. 아마 에디슨이 이겼으면 직류를 썼을